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주식을 살 때는 말이죠. 막 희망에 부풀어서 자신 있게 클릭하는데 이상하게 팔아야 할 때만 되면 손가락이 딱 얼어붙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매수와 매도 사이에 엄청난 심리적 차이, 그러니까 트레이더의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주식을 사는 건 짜릿한 기회 같은데 파는 건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러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답이 바로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요, 이걸 심리적 비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뇌가 주식을 살 때랑 팔 때에 완전히 다른 뇌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걸 가로막는 가장 큰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주식을 살 때 우리 마음 어때요? 희망과 흥분으로 가득 차죠. 뇌에서는 대박 날 거야 하면서 보상을 기대하는 호르몬,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팔아야 할 때가 되면 상황이 180도 바뀌어요. 마음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이성적인 판단 회로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거의 다른 사람이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하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의지력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인류의 뇌에 깊숙이 박혀버린 생존 본능, 일종의 진화적인 버그 같은 것 때문에 벌어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버그의 중심에는 바로 이 보유 효과라는 녀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딱 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그냥 시장에 떠다니는 수많은 종목 코드 중 하나가 아니게 돼요. 바로 내 주식, 내 새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심리적으로 소유권이 생기고 나면 이걸 파는 건 그냥 거래가 아니에요. 내 살점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행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이 끼어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이 이 정도라면 똑같이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은 거의 2배나 더 크다는 거예요. 와, 정말 불공평하죠. 우리 뇌는 애초에 이익의 달콤함보다는 손실의 쓴맛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내 주식이야 하는 집착을 만드는 보유 효과랑 손실의 고통을 2배로 느끼게 하는 손실 회피 심리. 이 둘이 딱 만나면 정말 최악의 조합이 탄생합니다. 바로 처분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수익이 나서 쑥쑥 자라는 예쁜 새싹은 혹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너무 빨리 잘라버리고 반대로 손실이 나서 시들시들 죽어가는 나무에는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계속 미련하게 물을 주는 바로 그 행동입니다. 정말 답이 없어 보이죠? 이 강력한 본능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해답이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카지노요? 맞습니다. 개별 게임의 결과 하나하나에 막 기뻐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직 확률적인 우위 하나만 믿고 장기적으로 돈을 버는 그들의 마인드셋을 우리가 빌려오는 겁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딩 코치 마크 더글러스가 남긴 이 말이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필요는 없다. 정말 멋진 말이죠? 우리의 목표는 미래를 맞추는 용한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유리한 확률에 돈을 걸고 그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냉철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진짜 프로들은요, 이 5가지 진슈를 거의 신조처럼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첫째, 시장에선 정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순간이다. 셋째, 내가 가진 우위라는 건 신의 계시가 아니라 그냥 확률이 아주 조금 더 높다는 것뿐이다. 넷째, 그래서 이기고 지는 건 결국 무작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사실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한두 번의 거래 결과에 목매는 것에서 벗어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카지노의 마인드셋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지노에서 누가 잭팟을 빵 터뜨렸다고 해서 사장이 막 달려나와서 머리를 쥐어뜯던가요? 아니죠.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왜냐? 그건 그냥 사업 비용일 뿐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확률은 무조건 자기들 편이라는 걸 아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트레이더에게 선절은 실패했다가 아니라 사업 비용 처리했네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수익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경비 처리인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의 마인드셋, 말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감정이 우리 결정에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구체적인 안전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의지력만 믿고 덤비면 우리 본능한테 100점 100패입니다. 시스템이 필요해요. 여러분,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전 무조건 이걸 꼽겠습니다. 언제 팔지는 제발 반드시 사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여러분의 뇌가 희망이나 공포 같은 감정에 오염되지 않은 가장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사는지, 얼마가 되면 손절할 건지, 또 어디서 이익을 실어낼 건지 이 세 가지 계획이 명확하게 서지 않았다면 절대로 매수 버튼을 누르면 안 됩니다. 공포를 다스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이걸 공포의 볼륨 조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리스크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죠. 월스트리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그건 내 포지션이 너무 크다는 뜻이다. 정말 명언이죠. 한 번의 거래에서 내 총 자산의 1%나 2% 이상은 절대 잃지 않도록 규모를 조절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손실도 여러분의 멘탈에 치명타를 입힐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시스템을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정신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듯이 우리의 뇌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 이 정신근육을 단련시켜줄 몇 가지 실전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 온 이 사전 부검 훈련은 효과가 정말 엄청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거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 거래가 내 손절 라인을 딱 치고 끝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요. 아주 생생하게요.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공포, 실망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 이 결과 감당할 수 있나? 그래도 내 인생은 계속 되나? 만약 대답이 예스라면 여러분은 그 리스크를 온전히 받아들인 상태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실제로 손실이 나도 그 충격이 훨씬 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감정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실이라는 단어 자체에 실패와 고통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럼 단어를 바꿔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손절은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나에게 가르쳐준 귀한 수업료다. 혹은 내 사업을 위한 필수 경비다.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지불한 정보 이용료다. 이렇게요. 이 간단한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감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요. 당장의 수익 금액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어떤 시장에 와도 내 감정에 어떻든 간에 흔들림 없이 내 원칙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 기계적인 평정심을 갖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감정이 없는 사이코패스나 로봇이라서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탐욕을 느낍니다. 다만 그들은 감정이라는 겁에 질려서 소리만 지르는 동승자가 멋대로 운전대를 뺏지 못하도록 시스템이라는 아주 튼튼한 안전벨트를 항상 매고 있을 뿐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트레이딩 목표를 한번 바꿔보세요. 돈을 벌겠다는 목표는 우리를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감정의 노예로 만듭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유일한 목표를 이것으로 삼아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한다.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만 있다면 수익이라는 결과는 우리가 굳이 쫓아가지 않아도 어느새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